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학창고 창고지기 정재훈 쌤입니다. 어떻게 시험 잘 보셨나요? 이번에는 평소보다 약간 예년보다 시험을 좀 늦게 봤죠. 그러다 보니까 중간고사 한 달 앞두고 보는 시험이 되기 때문에 약간 좀 신경을 좀 못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 좀 듭니다. 뭐 중학교 과정에 대해서 물어보는 내용들이어서 아마 좀 많이 잊혀지지 않았을까 생각드는데 뭐 요 문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하지만 1년 동안 4번 시험 봅니다. 여러분들 4번 시험 보니까 그 시험 보는 거에 연습을 통해서 나중에 수능 시험 볼 때 잘 보시라고 연습하는 시험이다 보니까 너무 그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알죠? 자, 우리는 이제 한 달 앞둔 중간고사 더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갖고 오늘 풀이는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 한번 들어보시고요. 또 이제 예비고의 학생들은 잘 봐야 되겠죠. 잘 보시면서 어떻게 시험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면서 문제풀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가시죠. 출발.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1번부터 시작해 봐야 되겠죠. 자,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일단 루트를 따로따로 이렇게 빼내주세요. 루트 5, 루트 12 이렇게 따로따로 쓰면 어떨까요? 훨씬 보기 좋아졌지. 그죠? 왜냐하면 약분하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 약분해 주시고 남는 것들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루트 10이라고 하는 거를 소인수분해하면요. 2의 제곱에다가 3이 되죠. 제곱은 루트 밖으로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그죠? 얘는 밖으로 뺄 수 있죠. 밖으로 빼는데 제곱에서 뭐만 나가지? 그렇죠. 2만 나가는 거 다 알고 계시겠죠? 그 다음에 루트 3 이렇게 되면서 약분하게 되면 정답 2가 됩니다. 다음 몇 번? 2번. 다음 문제 2번으로 가시죠. 출발. 자, 2번 문제 가볼게요. 자, 이 문제는 전개했을 때 1차원계수 물어보고 있네요. 그럼 전개해 보셔야죠. 자, 2x 플러스 1의 제곱을 전개해 보겠고요. 그 다음에 2x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인데 자, 이거 전개할 줄 아시죠? 우리 친구들 다 배웠어. a 플러스 b의 제곱은 어떻게 했지? 얘를 제곱하고요. 그 다음에 곱한 다음에 2배 하시는 거 알고 있지? 그 다음에 b의 제곱 이렇게 해서 전개 공식부터 암기해야 됩니다. 우리 그러면은 a 값을 2x로 보시고 b를 1로 봐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제곱해 볼까요? 자, 2x는 이렇게 제곱하면 되겠고요. 2 곱하기 a랑 b 곱하면 되겠지. a가 2x고요. b가 1입니다. 그 다음 b를 제곱했으니까 1 제곱해야겠고요. 자, 이렇게 전개를 가볍게 해주세요. 자, 이제 써보니까요. 이게 뭐야? 4x의 제곱.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4x고 더하기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제곱 빼기 x 플러스 1 되겠죠? 자, 현재 전개했지만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1차계수니까 1차계수 얘만 알면 되겠죠. 요거 둘만 더해서 답 얼마? 3x. 이렇게 같은 이런 항들을 뭐라 불러? 수학용어로 그렇죠. 동류항이라고 부르죠. 이 동류항은 덧셈하고 뺄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류항끼리 덧셈하거나 뺄셈 할 수가 있는데 얘랑 둘을 뺐을 때 이렇게 1차계수만 써본다면 3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문제 3번으로 가보시죠. 출발. 자, 그러면 3번 문제 가볼까요? 자, 이 문제는 뭘로 풀까? 뭐 생각비도 있게 하겠지만 비례식도 빠르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비례식으로 빠르게 풀어볼게요. 자, 요 길이에요. 요 길이 몇 대 몇? 길이 b가 2대 루트 3입니다. 자, 외우는 방법은요. 60도랑 마주보는 건 루트 3, 90도랑 마주보는 건 2, 30도 마주보는 건 k인데 원래는 2대 1대 루트 3이라고 불러요. 다 아시죠? 그래서 이거 각에 대해서 길이를 정확하게 암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어떤 길이? 바로 AB의 길이죠. 이거를 비례식을 통해서 한번 써볼게요. 자, 이것 대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8루트 3하고 뭐랑 비교한다? 2랑 비교하면 되겠고 자, 요 길이하고 얘랑 비교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AB 길이하고 루트 3 이렇게 비교했을 때 우리가 AB 길이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내항 곱하기 외항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구해봤더니 24가 되겠고 AB의 길이 값을 10이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정답 4번 체크해 보실까요? 다음 문제 4번으로 가시죠. 출발. 자, 우리 4번 문제 풀어볼까요? 자, 이렇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한 다음에 그 1차 함수의 y절편 물어봤죠? 자,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식부터 배워야 됩니다.
자, 모든 직선의 방정식 가장 필요한 두 개, must have 아이템 두 개가 필요한데 바로 1차함수로 부르죠. 자, 뭐가 필요하지? 그죠? 일단 지나는 한 점 필요합니다. 요 점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지나는 점 필요하고 기울기 필요하거든요. 기울기 알죠? 자, 기울기라는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하시고요. 지나는 점을 이렇게 대입합니다. 공식이라서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무조건 잘 대입해서 풀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두 점이 또 나왔을 때 두 점을 통해서 기울기 구하는 방법은요. x값 증가량, 그지? x값 증가량, x값끼리 빼는 겁니다. 그 다음에 y 증가량인데 이 순서 꼭 지켜줘야 돼. 2, 그죠? 이 점 보이시나요? 1, 1 보이시죠? 그래서 요 점이 되고 요 점이 되니까 반드시 위치를 지켜가면서 증가량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증가량으로 나누었을 때 기울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선생님이 그림 그려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뭐 좀 어려울 때는 그림을 그리시는 게 편할 겁니다. 1,-1 점을 이렇게 찍어 보실까요? 자, 두 번째는 2,1 점을 찍어 보세요. 이렇게 좀 찍어 보시고요. 이 두 점을 지나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에 그죠? 바로 뭐야? y절편, y축과 만나는 점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기울기죠, 기울기. 자, 기울기를 좀 빠르게 구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항상 기울기는 가로분의 세로입니다. 뭐라고요? 기울기 빠르게 구하는 방법은 가로분의 세로다 이거야. 올라가는 기울기는 플러스 기울기가 되겠고 내려오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기울기입니다. 하여튼 요 길이가 얼마지? 1이고요. 요 길이가 2가 되니까 자, 기울기는 1분의 2가 돼서 얼마? 플러스 기울기, 올라가는 기울기 2라고 하면 되겠어요. 요 값이 바로 m이 돼서 m 자리에 2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한 점을 지나고 있는데 뭐 이 점을 대입해도 괜찮고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어떤 것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거 대입할까요? 자, 1,-1 그대로 데리고 올게 선생님이 여기다가 그죠? 1 대입하고다가는 -1 그대로 1,-1을 데리고 오시면 공식이 대입만 잘한다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정리해 볼게요. 자, 2 곱하기 x-1 -1이죠. 자, 그렇다면은 전개해 봤을 때 2x-3이 되고요. 이 값이 바로 y 절편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x가 0일 때 y 값이거든요. 그게 바로 y 절편입니다. x 값에다가 0 집어넣으면 사라지고 y만 남게 되지. 걔를 바로 y 절편 그러고 이 값을 의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y 절편, 절편 구할 때는 숫자만 쓰는 거야. 그래서 y 절편 이렇게 물어볼 때는 뭐만 쓴다? -3만 쓰시고요. 만약에 y축의 교점 물어본다 할 때는 뭐 같은 말이지만 내용이 달라요. 교점이라 할 때는 뭐야? 좌표를 쓰는 거야. 이렇게 좌표를 써야 교점이 되겠고 y 절편 물어볼 때는 이렇게 숫자만, 이 숫자만 데리고 와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 1번 체크해 보시고요. 다음 문제 5번 가보실까요? 출발. 자, 5번 문제 읽어볼게요. 자, 이 그림 이름 뭐죠? 그림? 자, 뭐라 불러? 산점도, 그죠? 이 점을 나타낸 그림인데 흩어져 있기 때문에 한자성어로 흩어질 산이라 불러요. 그래서 흩어진 점이 나타낸 그림이다. 바로 세 글자 산점도라 부릅니다. 자, 우리가 알겠지만 어떤 관계? 그죠? 양의 상관관계 또는 음의 관계 아시죠? 또는 관계가 있다 없다 또 관계가 어때? 강하다 약하다 다 기억나시죠? 이런 것들 나타내는 건데 이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거 물어봤는지 선생님 확인해 볼게요. 일단 온도랑 난방비와 관련해서 묻고 있어요. 자, 30일 바로 점 30개가 되겠지. 하여튼 어떤 기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렇게 이런 말 써 있어. 1일 최저 기온이 높을수록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기온이 올라갈수록 난방비 어때요? 감소한다가 되는 거지. 온도가 올라가니까 난방 틀어 안 틀어? 틀 필요가 없죠. 그 난방비가 절약되겠지. 감소하겠죠. 그래서 서로 반대로 가잖아요. 이렇게 서로 반대로 갈 때 뭐야 이거를 음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기온이 올라갈수록 난방비 어때? 작아지겠죠. 그지? 기온이 많이 떨어지면 춥죠. 난방 많이 틀겠지. 그러면 난방비 올라가죠.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올 겨울처럼 난방비 확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가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뭐라 불러? 그렇죠. 음의 상관관계다라고 불러줍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정답 몇 번? 2번 답이 되는데요. 1번처럼 안방에 해당된다면 1번 아마 1번 문제가 답이 되려면 얘는 에어컨이 될 거야. 에어컨. 알죠? 만약에 여름 같은 경우는 온도 올라가면 어때?
많이 틀어야겠지, 에어컨을. 그럼 어때? 전기세가 많이 올라가겠지. 그래서 이때는 얘가 아마 전기세가 될 겁니다. 그치? 그래서 만약 여름 같은 경우는 에어컨 틀 경우는 올라가. 뭐가 올라가? 전기세. 그래서 같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양의 상관 관계다. 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문제에 맞춰서 어떤 상황인지 잘 보시고 같이 커지면 양의 관계, 하나가 커지면 반대로 작아지면 음의 상관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 체크해 보시면서 잘 풀어 보시고요. 이런 건 또 어때? 이런 거는 관계가 없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관계가 없는 그림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관계 요거 언제 배웠지? 우리 중1 때 배웠나요?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6번 가볼게요. 출발. 자, 6번 문제 가볼게요. 자, 원 위에 있는 두 점 AB가 있는데, 자, 호 AB의 길이가 원의 둘레 길이의 5분의 1일 때, 그죠? 호 AB에 대해서 원주가 크기 물어봤는데요. 일단 우리가 호의 길이 구할 줄 알아야겠지. 호의 길이는 360도 중에서 X도, 이게 무슨 각이야? 중심각이라 부르는데, 선생님이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원의 둘레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는 뜻인데, 어떤 상황인지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A가 있고 B가 있어요. 중심, 선생님이 O라고 쓸게요. 자, 이렇게 해서 표시해 봤는데 여기 말하고 있는 AB 호의 길이가 바로 요 길이죠. 그 길이가 원주의 몇 분의 몇이다? 5분의 1이다. 그런 말 써 있어요. 자, 일단 요 그림으로 표시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중심각을 선생님이 X도로 할게요. 자, 그렇다면은 호의 길이를 이렇게 표시해요. 우리가 보통 수학기호로. 자, 그러면은 360도 분의 몇 도? X도. 그 다음에 여기 뭐야? 원주가 되겠죠? 또는 원의 둘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문제 읽어보니까 이런 말 써 있어요. 자, 원의 호의 길이가 이 길이죠. 자, 힌트가 이거야. 호의 길이는 원 둘레. 그죠? 원의 둘레의 몇 분의 몇이다? 5분의 1이다. 이런 말 써 있단 말이야. 이렇게 힌트 가지고 문제 풀어봐야겠죠. 우리 그러면 이 공식에다가 여기다 쭉 대입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요 자리에다 뭘 대입하냐면 요 식을 대입할게요. 자, 원의 둘레 주어진 값이 거죠. 자, 원의 둘레의 얼마다? 5분의 1이다 그랬고요. 360도 분의 X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원의 둘레가 됩니다. 자, 우리 그러니까 원의 둘레끼리 뭐 할 수 있어? 그렇죠. 약분을 할 수 있겠죠. 그때 우리가 X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X도라고 하는 것은 360을 이쪽에 곱하면 돼요. 그래서 5분의 360도가 되니까 바로 72도가 되겠고요. 이 각의 이름은 뭐야? 이 정체는 중심각이라고 부르죠. 우린 지금 못 찾고 있어요. 원주각, 그지? 바로 어떤 각이죠? 원주각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 해당되는 원주랑 만나는 각입니다. 알죠? 이 각의 절반이 이게 바로 원주각입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수학 용어를 어휘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겠죠. 우린 그래서 원주각은 중심각의 절반이기 때문에 몇 도 절반 한다면 36도다 이렇게 나타내주면 정답이 1번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정확히 암기하고 수학 용어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문제 푸는데 도움 되실 거예요. 자, 이제 다음 문제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출발. 자, 7번 문제 가볼게요. 한 변의 길이가 2가 되는 정사각형. 그러니까 밑면은 전부 다 정사각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직육면체의 부피가 나와 있어요. 부피가 얼마다? 12. 그 다음에 물어본 게 뭐야? 건널비. 그죠? 그러니까 부피가 나왔기 때문에 높이를 알 수 있겠죠. 자, 우리 부피 구하는 공식부터 써드릴게요. 자,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뭐다? 그죠? 높이입니다. 그래서 부피에다가 주어진 값 12를 대입해 주시고요. 밑넓이는 정사각형이니까 4가 되겠고 높이를 h를 할 경우에 h 구할 수 있겠죠. 높이 이렇게 3이 나올 수 있고요. 자, 이제 뭘 구하자? 건널비. 건널비 뭐냐면 페인트를 칠할 넓이고요. 아니면은 전개도를 펼쳤을 때 넓이가 됩니다. 그래서 전개도 펼치면 알겠지만 이렇게 쭉 펼쳐지겠지. 자, 똑같은 모양이 몇 번 나와야 되겠어요? 4번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요 길이가 다 같아요. 그죠? 왜? 정사각형이니까. 자, 정사각형이라서 다 같은 길이 2가 되고요. 4번 하면 8 되겠죠? 높이는 방금 h 3 구했어요. 자, 이제 뭐 하자? 넓이 구할 건데
조심할 게 뭐냐면 건널비니까 자 뚜껑 그죠? 요 뚜껑도 있습니다. 뚜껑과 밑면도 있어요. 자 이 두 개 꼭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붙여준다면 자 요 하얀색 넓이랑 파란 넓이 구하면 되겠지? 자 얘도 정사각형 2가 되기 때문에 구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얼마지? 8, 3 요거 이 넓이 그죠? 건넓이 3, 8에 24가 되겠고 얘도 4고요. 4가 되겠죠? 그래서 더하면 8, 둘 더하면 30이다. 이렇게 구해서 정답 5번. 아니면은 정사각형이니까 요 한 개 넓이 얼마죠? 이 한 개 넓이 6이잖아요. 6이 옆에 다 해서 몇 개? 4개 나오니까 곱하기 4에서 24 해주시고 아니면 거기다가 4에다 4 이렇게 두 번 더하면 되겠지. 그래서 8 플러스 24 이렇게 더해서 답을 32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전개도 그릴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가볼게요. 출발. 자, 8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이 표 이름 뭐죠? 그죠? 도수 분포표라 부르고요. 이 인원수를 뭐라 불러? 도수라 부르죠. 이 도수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학생들 중에서 이렇게 물어본 것들 잘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을 뭐라 불러? 계급, 그죠? 계급의 길이가 얼마? 10만큼 차이 나고요. 계급의 크기라 부르죠. 하여튼 간에 이렇게 키가 있는데 힌트 잘 보시면 풀어볼게요. 자, 키가 170 미만, 어디만 하는 거죠? 미만이면 두 개지, 그죠? 170 미만입니다. 미만이기 때문에 이 두 개 합치는 거예요. 이 두 개 합쳤을 때 그 조사한 인원수가 전체 인원수의 몇 프로? 40%죠. 그러면 전체 인원수의 40% 무슨 말일까요? 전체 인원수 몇 명인데? 25명인데요. 그 중에서 40%이기 때문에 100분율로 고쳐서 소수점, 고치면 얼마야? 40%를 0.4라 부릅니다. 전체 인원수에다가 이렇게 해당되는 100분율을 곱해주면은 해당되는 인원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둘 합쳤을 때 몇 명이냐면 바로 10명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A 값은 2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문제 물어본 건 뭐냐면 얘 물어봤어요. 자, 170 이상, 180 미만 학생 수 어디입니까? 바로 B를 물어본 거죠. 요거 4개 다 합친 게 얼마가 돼야 돼? 25가 돼야 되니까 이미 요 두 개 합쳐서 10이잖아요. 10이면 16, 나머지 9만 더하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자, B가 얼마가 된다? 9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게 바로 170 이상, 180 미만 해당되는 도수인 학생 수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정답 이렇게 9가 나왔으니까 가볍게 답 3번 체크하면 되겠죠? 자,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출발. 자, 9번 문제 가볼까요? 자, 두 1차 방정식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가 2,1이다. 얘를 그림으로 나타내주면 뭐 대략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한 직선을 우리가 ax 플러스 2y 마이너스 b 이꼴 제로. 자, 또 한 개 직선을 ax 더하기 by 빼기 3 이꼴 제로. 자, 이렇게 됐을 때 만나는 교점의 좌표가 2,1이다 라는 표현이고요. 이 교점은 바로 방정식 해기 때문에 xy 값을 말합니다. 그럼 여기도 xy 값이 2,1이 있어야겠고 여기도 있어야겠죠. 그러면 어때? 이렇게 대입하고 대입해서 식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 2를 대입하니까 2a 플러스 1 대입하면 2 마이너스 b 이꼴 제로가 되겠고요. 또 마찬가지 여기다가도 2 대입하면은 4a가 되겠고 1 대입해서 b가 되겠고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 두 식을 연립을 또 하게 되면 a, b를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잘 보시면 알겠지만 b가 어때? 같은 값이죠? 부호 틀리고 더하면 되겠지? 자, 둘을 더해봤더니 6a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1은 제로가 됩니다. a 값은 6분의 1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b를 구하기 위해서는 a 값을 대입할게요. 자, 3분의 1 플러스 2 마이너스 b는 이렇게 제로가 되는데 자, b 값은 3분의 7이다 이거예요. 자, 물어본 게 뭐냐면 a 더하기 b가 되는 거죠. 이 둘을 더하게 되면 6분의 1 플러스 2배 했을 때 2배 보세요. 얘는 6분의 14가 되죠. 네, 이렇게 해서 통분한 다음에 구하면 되겠습니다. 6분의 15가 되니까 3, 2, 6, 3, 5, 15가 됩니다. 정답 2분의 5가 돼서 3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로 가시죠. 출발. 자, 10번 문제 가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1, 4번면에 A란 점 보이시나요? 자, 점부터 나타내 볼게요. A, B. 자, 그리고 이차 함수가 있고요. 이차 함수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 얘를 뭐라 부르지? Y절편. 그렇죠. Y절편은
이차 함수에다가 x 0을 대입할 때 나오는 값이에요. 0 대입하면 y 값이 나오는데 항상 어떤 식이든 그 함수에서 상수항되는 부분을 y절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걔를 좌표에 옮긴다면은 0,2가 되겠죠. 그 다음에 힌트가 뭔지 이제 힌트 볼까요? 자, 삼각형 OAB 넓이 4다. 어떤 거지? 이거죠. 삼각형 OAB 넓이가 4다 그랬어. 이게 뭐야? 삼각형 넓이 구하면 되겠지. 밑변 어디 잡아야 돼? 얘를 쓰러뜨려. 알겠지? 그래서 얘가 바로 밑변 되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 높이는요. 높이는 이렇게 내렸을 때 수뇌발로 내렸을 때 요 줄에 있기 때문에 얘가 바로 높이가 되는 겁니다. 높이를 이렇게 x좌표가 되는 거죠. 이 x좌표가 바로 높이가 돼주는 거야. 알겠지? 삼각형 있잖아요. 알죠? 삼각형은 모양이 이렇게 되건 만약에 이렇게 되건 상관이 없어요. 밑변이 고정돼 있고 높이가 같다면 얘 높이가 되는 거 알죠? 같은 높이 되는 거 알고 있지? 그래서 어떤 모습이든 간에 밑변이 고정돼 있으면 넓이 같다는 거 아실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원리는 나중에 배울 텐데 까발리에리라는 수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의 원리가 됩니다. 나중에 또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린 그래서 이 넓이 구하려고 하는데 밑변의 길이가 2가 되겠고 높이를 a로 하는 넓이가 얼마다? 4다라고 했을 때 a 값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넓이 알아볼게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2가 되고 높이를 a라 했을 때 넓이가 4다 이거죠? 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죠? a 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약분해서 a 값은 4가 나왔고요. a라는 점이 이차 함수에 들어있는 점이기 때문에 y 값 구하는 방법은 요 x 값을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x에다가 4를 대입하면 16 되고 4 대입하면 12가 되고 2가 되기 때문에 얼마? 6이 되겠죠. 그래서 b 값은 6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지금 문제에서는 a 더하기 b, 즉 4 플러스 6을 더해주면 정답 10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가보시죠. 출발. 자, 11번 문제 가볼게요. 어느 학생이 집에서 출발을 해요. 자, 갈 때는 시속 3km 갔고요.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올 때는 시속 4로 해서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자, 이동 전체에 걸리는 시간은 2시간 뭐가 돼야 돼? 이하가 돼야 된다 써 있어요. 그러면서 이 학생이 집에서 출발해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걸린 그 거리의 최대값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반드시 부등식 나온다는 얘기죠. 이하란 말 나왔으니까 부등식 있다는 얘기고 일단 그림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자, 이런 것들은 꼭 그림을 그리세요. 숙력 문제는 그림이 상당히 도움됩니다. 자, 집에서부터 갑니다. 자, 출발할 때는 어때요? 시속 얼마로 갔어요? 시속 3으로 갔고요. 자, 돌아올 때는 시속 얼마로 왔습니까? 이렇게 4로 왔어요. 어떤 거리인지는 알 수가 없어서 그 거리를 우리가 L 그럴게요. 그지? 자, 그러면 이제 갔다 오는 왕복 시간은 얼마? 2시간 이하가 된다 라고 써 있습니다. 자, 시간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요. 이 그림 알죠? 마우스 그림인데. 자, 시간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 속력분의 거리. 그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또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이해할 수 있겠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다 알고 있지? 공식 반드시 외워줘야 됩니다. 자, 시간 구하는 공식은 속력분의 거리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일단 그럼 갈 때 걸리는 시간 알아볼게요. 갈 때 시간. 자, 갈 때 시간은 어떻게 해요? 속력분의 거리죠? 그래서 속력 단위를 봐야 됩니다. 킬로미터고요. 시 나왔으니까 시 어때? 같아야 되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속력분의 거리 L 되겠고요. 자, 올 때 시간이죠. 자, 올 때 걸리는 시간은 자, 똑같은 거리지만 좀 빠르게 왔네요. 4. 그지? 이렇게 해서 둘을 합쳤어요. 자, 3분의 걸린 시간, 올 때 걸린 시간 했더니 2시간 이하로 걸린다. 그랬을 때 최대 거리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떤 거리가 돼야 2시간 이하가 될까 하는 거죠. 하여튼 간에 L 구하기 위해서는 분모를 모두 없앨 수가 있는 그죠? 양변에다가 12를 곱하면 되겠지. 자, 12 곱했더니 자, 4L 되겠고 자, 12 곱하니까 3L 되겠고요. 자, 12 곱하 얼마야? 24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7L 되면서 24가 됩니다. L 거리는요. 7분의 24가 되겠죠. 그런데 문제에서는 이동한 거리예요. 갔다 오기 때문에 바로 2L입니다. L을 2번 더해줘야겠죠. 그래서 최대값이 7분의 24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2배를 해서 얼마? 7분의
48이다. 2번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속도 문제, 성적 문제는 반드시 이런 그림 그리면서 푸는 게 많이 도움되니까 이런 그림 간단하게 그려보시고 공식을 꼭 기억해줘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서 문제 푸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로 이어서 가볼게요. 출발! 자, 1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이차 함수 그래프 위에 이와 같은 네 점이 있는데요. 자, 이게 어때? 선분의 길이가 뭐하다? 평행하다. 자, 그림을 그려야 어떤 상황인지 이해할 수가 있죠. 우리 그림 그려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먼저 좌표부터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먼저 A라는 점을 표시해 보면 1,1이죠. 자, 이 점을 A점 나타내 보시고요. 자, B점은 8,1입니다. 이게 바로 B점이죠. 8,1. 자, C점은 6,4가 되겠죠. 자, 6,4니까 대략 이 정도에다가 C점을 나타내 볼게요. 이런 점들을 통과하는 이차함수니까 딱 봐도 알겠지만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점들 통과할 수 있도록 이차함수를 그려보라 이거예요. 알겠죠? 자, 근데 A점을 보면 알겠지만 1,1이죠. Y값이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A랑 B 연결하면 알겠지만 그죠? 바로 X축을 평행하지. 왜냐하면 Y값이 똑같으니까요. 그러면 마찬가지 이게 평행하다 그랬으니까 평행하려면 D도 반드시 얘랑 어때야 돼? 평행하기 위해서는 옆으로 가야 되겠지. 한마디로 Y값이 같아야 되겠죠. 얘가 바로 얼마가 돼야 돼? 4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죠? 좌표가 바로 D인데요. X값만 알면 되겠지. A만 구하면 됩니다. 자, 근데 아시겠지만 이게 대칭이에요. 대칭. 이차 함수는요. 대칭축 모르면 큰일 나요. 자, 이 둘의 가운데가 누굴까요? 자, 1과 8의 가운데 있어야 하는 정가운데 이 둘을 평균값 내면 돼. 평균. 둘 더해서 2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어때? 이렇게 되는 점이 가운데 점이야. 바로 대칭축 되는데 그 점은 똑같아. 바로 누구냐면 X좌표가 A죠? 그 다음에 얘는 6이잖아요? A랑 6의 평균도 얘랑 일치하겠죠? 대칭축이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A랑 6을 더해서 이렇게 2로 나누었을 때 같은 점이란 얘기야. 쉽게 말하면 X끼리 더한 거, X끼리 더한 게 같아야 돼. 이 둘 더한 거랑 더한 게 같아야 돼. 그래야 어차피 이 약분하니까 X값끼리 더한 거랑 X값끼리 더한 게 같아야 됩니다. 그거는 이차함 특징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알겠지만 얘랑 둘 같아야 되겠지? 자, 9랑 A 더하기 6이랑 같아야 되기 때문에 A값은 3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값은 3, B값은 얼마? 같은 높이 4가 돼야 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A 더하기 B 얼마? 답은 7이다. 그죠? 같은 높이가 돼야 평행하다는 거. 그래서 Y값을 갖게 했다는 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 체크해 보시고요. 다음 문제 가보시죠. 출발! 자, 13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이 다항식을 인수분해했을 때 얘라고 하는 것은 다시 바꿔 말하면 얘를 전개하면 얘가 돼야 되겠죠? 같은 말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전개로 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얘를 인수분해했더니 이렇게 되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오른쪽을 전개해 볼게요. 자, AX, BX 묶어서 A 더하기 2B 묶어서 X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상수항끼리 곱해서 A, B 이렇게 전개했습니다. 자, 비교할 텐데 아시겠지만 얘는 9랑 비교하고 K값은 AB가 되겠죠. 그걸 써볼게요. 자, A 더하기 2B라는 값에다가 9를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AB 값에다가 K를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자, 아시겠지만 AB는요 자연수예요. 자연수가 뭐야? 자연스럽게 수를 대입하는 거죠. 네, 자연스럽게 수를 1부터 쭉 대입하면 되겠어요. 근데 뭐부터 하냐면은 개수가 큰 것부터 해줘야 빨리빨리 구할 수가 있어요. 빨리 큰 게 사라지기 때문에. 알겠지? 그래서 B에다가 1부터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B에다가 1 넣었더니 그때 얘는 얼마야? 2니까 얘가 7 되겠죠? 그래서 얘를 넣어볼게요. 7과 1 넣어봤더니 K값 7 나올 수 있고요. 곱하는 거죠. 자, 두 번째 B에다가 2를 대입하면 4가 되겠죠? 4니까 A값이 5가 되고요. 자, 5랑 2랑 곱하면 되겠지. 그래서 5 곱하기 2는 이렇게 10이 됩니다. 이런 것들 찾아서 대입만 잘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을 대입하면 얼마야? 3은 6이니까 얘는 3이 되겠지. 그래서 3, 3은 9가 되죠? 3 곱하기 3은 K값 9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를 대입하게 되면 그죠? 8, 1 나와서 1과 4가 되겠지.
1 곱하기 4가 되니까 얘는 4가 됩니다. 그 다음에 5를 대입하면요. 빼기 1 나와서 자연수가 안 돼요. 그래서 자연수는 여기까지 구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구한 것들 중에서 제일 작은 거 바로 4다 이거지. 그래서 정답 2번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시키는 대로 풀면 되는데 전개했을 때 비교할 건데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자연스럽게 수를 찾는 거니까 대입해서 그때그때마다 구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4번 가볼게요. 출발. 자 14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가 원점에 같이 있는데요. 동전을 한 번 던질 때마다 PQ는 다음 규칙에 따라 이동합니다. 가를 보니까 앞면 나올 때는 양의 방향, 즉 오른쪽이죠. 오른쪽으로 2칸씩 가는 거예요. 앞면 나올 때마다. 그 다음에 뒷면 나올 때마다는 음의 방향으로 왼쪽으로 마이너스 1만큼씩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동전을 30번 던졌어요. 그런데 PQ 사이 거리가 바로 얼마? 46 된다 했을 때 동전 앞면이 30번 중에 몇 번 나왔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앞면 몇 번 나왔을까요? 모르죠? X번. 그러면 뒷면은 나머지기 때문에 전체 30번 중에서 빼야 되겠죠. 30-X번이 되겠습니다. 자, 앞면 나올 때마다 플러스 2만큼씩 오른쪽 가는 거고요. 뒷면 나올 횟수마다 마이너스 1만큼씩 왼쪽 가는 거죠. 그럼 둘 다 원점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간단 말이야, 양쪽으로. 자, 곱하면 되겠죠. 한 번 나올 때마다 2가니까 곱해야 됩니다. 그러면 알겠지만 X번 나올 때는 2X만큼 오른쪽으로 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뒷면 나올 때마다 또 곱하는 거예요. 곱했더니 분배하면 되겠지. 이렇게 분배해 봤더니 X-30만큼 가 있습니다. 누가? Q가. 원점에서 얘는 P는 오른쪽으로 2X만큼 P가 가 있고요. 왼쪽으로 Q가 가 있는데 얼마큼? X-30만큼 이렇게 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거리가 46이다. 그런 내용 되겠어요. 그럼 구하는 방법 아시죠? 네, 이 값에서 얘를 뺐을 때 그죠? 얼마? 40 되겠죠? P는 오른쪽 가고 Q는 왼쪽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빼면 되겠죠? 그래서 자, 2X-X-30 뺐을 때 46이다. 예, 해갖고 X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둘을 뺐더니 X가 되고요. 플러스 되겠죠? 넘어가면 16이야. 그래서 앞면이 이렇게 16번 나왔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답 5번 체크해 보시고요. 다음 문제 가보시죠. 출발. 자, 15번 문제 읽어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AB 길이가 A다. 써볼게요. 선생님이. 요 길이 값을 A라고 썼어요. 그죠? A 값은 4에서부터 8까지고요. 자, BC 길이가 8이다. 요 길이가 8이라고 써 있어요. 자, 그런데 얘네 이름 뭐야? 직사각형. 당연히 여기가 직각되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요 길이 어때? 반지름 같은 길이니까 직각이라 했기 때문에 얘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 뭔지 알죠? 자, 그러면 여기도 같은 길이의 반지름 A라면 되겠고. 자, 그럼 전체 8에서 A 빼면 되겠네. 얘는 8-A라 할 수 있겠고. 얘도 직각이고 얘도 반지름이라서 요 길이 8-A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좀 더 읽어볼게요. 자, 이렇게 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점 P를 지나는 원이 있고, 요 원 보이시죠? 만나는 점 Q라고 불렀고요. 하여튼 넓이, 어떤 넓이? 요 넓이 나왔습니다. 내용 다 파악됐죠? 네, 바로 이 넓이가 얼마다 그랬어요? 이 넓이가 바로 4분의 79라고 했을 때 A 값 찾고 있어요. 어렵지 않죠? 전체 직사각형 넓이에서 삼각형 넓이 2개 빼면 되겠지.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나타내 볼게요. 자, 4분의 79라는 넓이 구하기 위해서는 전체 큰 직사각형에서 삼각형 넓이 2개를 빼면 됩니다. 그지? 자, 뺄 건데요. 자, 길이 값들 나타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A가 되어 있고 8 되어 있으니까 이 넓이는 8A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요 길이는 전부 다 A죠. 그래서 2분의 1 A제곱이다 라고 표시하면 되겠고, 요 길이도 8-A가 같은 길이 되어 있으니까 직각의 등변 8-A제곱 했을 때 바로 4분의 79라 같다. 이렇게 해서 A 값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분모 없애버리기 위해서 4를 곱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정리하는 시간만 남았네요. 자, 30이 A가 되겠고 여기는 2A 제곱 되겠고요. 4 곱해주면 2가 남죠. 자, 8-A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전개 좀 바로 해볼까요?
자, 마이너스 2a제곱인데 얘랑 더해서 빼기 4a제곱 되겠고요. 자, 마이너스 16a죠. 그러면 플러스가 되죠. 플러스 32a에다가 더해주면 64a가 되겠고, 자, 88, 64에다가 128. 그러면은, 자, 이제 마이너스 128인데요. 넘어오면은 빼기 79가 돼서 마이너스 207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는데, 앞에 있는 부호를 플러스로 바꿔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인수분해 될 시간인데, 자, 일단 뭐 이렇게 써볼게요. 207은 각자리 수의 합이 3배수이기 때문에 3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얘는 얼마지? 자, 36, 69가 되겠죠. 또 마찬가지 3에 23이 되는 거니까 잘 쪼개본다면 23이랑 9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빼기 해서 곱해봤더니 빼기 46 얼마? 마이너스 18 더하면은 이 값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인수분해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잘 조합해서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인수분해에서 답을 구해볼 시간인데요. 자, 0 되는 값을 구해볼 텐데 A 값 구해보니까 2분의 23 또 하나 A 값은 2분의 9 둘 중에 A 값이 4랑 8 사이이기 때문에 1 버리고 이 답을 택해야겠죠. 그래서 A 값은 2분의 9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3번 체크해 보시고요. 한 번 더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보실까요? 출발. 자, 16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마름모가 있어요. 뭐죠? 마름모. 이 마름모는 여러분들 기초 꼭 아셔야 돼요. 자, 뭘 알고 있냐면은 뭐 당연하게 내변의 길이 같은 거 아시죠? 그런데 이 마름모는요. 대각선이 서로 어때? 수직으로 이렇게 이등분하는 거 알고 있죠?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 각이랑 요 각은 꼭 같아야 됩니다. 왜? 둘이 합동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각도 같다는 거 상식으로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마름모 성질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문제 읽어서 어떤 문제 파악해 볼게요. 자, 이 마름모의 외부에 한 점 E가 있는데, 그죠? E가 보이시나요? 했을 때 ADE, 그래서 삼각형 ADE, A하고 D하고 E 어디죠? 바로 요 각이네요. 요 각을 72도라고 줬어요. 요 각을. 자, 이렇게 줬고, 그 다음에 직선 CD, 그죠? 직선 CD니까 뭐야? 직선은 계속 무한히 가는 거죠? 이렇게 CD 쭉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B를 어떻게 수직으로 반 잘라라. 수직으로 뭐 하라고요? 반 잘랐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랬을 때, 자, 이렇게 각 물어보고 있는데 어떤 거 물어봤냐면 CEB니까 바로 요 각이죠? 여기를 알고 싶은 게 목적이야.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하나씩 해볼게요. 잘 보세요. 어떤 삼각형, 그죠? 이등변, 삼각 성질. 자, 수직 이등분 아시죠? 이등분 할 때는 반드시 이등변 되는 거고 이등변 되기 때문에 이 각도 같다는 거 아실 겁니다. 합동이 되기 때문에. 자,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요. 이게 바로 삼각형인데요. 이제 이 선분이, 이 선이, 직선이 어떻게 수직으로 이등분하기 때문에 이거 뭐야?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지? 당연히 이 각이랑 어때? 요 각이 같아야 되죠. 그래서 이 빗금친 이 삼각형이 바로 뭐야? 이름이 이등변이라서 이 두 각은 같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원래 같은 거죠. 마름모라서. 그럼 어때? 다 같은 거야. 자, 72도를 몇 등분 해야 돼? 3등분 해야겠죠. 그러면은 한 개 각도가 24도가 된다는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요 각이 그럼 얼마가 되겠어? 요 각은 48도가 되겠죠. 자, 이등변이니까 이등변이라서 나머지 두 각을 또 구하면 되는데 요 각이랑 얘를 구하면 되겠죠. 자, 얘는 어때? 같은 각인 거 아시죠? 두 밑각 일치합니다. 자, 그럼 180도에서 요 각을 빼야 되겠죠. 48도를 빼게 되면 자, 132도가 되는데 얘를 반띵 나눠서 요 각이 얼마야? 66도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갖고 하면 되는데 아시겠죠? 이거는 같은 거야. 얘가 수직 이등분하면은 누구도 당연히 밑에 있는 얘도 그죠? 바로 요 삼각형 보이시나요? 요거 얘도 같은 이등분이라서 얘도 이등변 되는 거예요. 여기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 각이랑 얘도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고 얘를 물어봤지만 얘랑 일치하죠? 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요 각이 몇 도? 66도야. 이 각이 몇 도라고요? 66도. 근데 얘랑 어때? 같은 각이니까 얘는 24도가 되겠지? 그러면은 66에서 24를 빼면 42도가 됩니다. 그래서
요 가격이 몇 도죠? 바로 42도인데 같은 거야. 얘도 수직 이등변 하기 때문에 이등변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42도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도형의 성질, 마름모 성질 또는 이등변 성질 알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워하지 말고 집중해서 구하시면 답이 보일 겁니다. 다음 문제. 답 체크해 갈게요. 자, 답이 42도가 나왔으니까 몇 번 답이야? 4번 답이죠. 4번에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문제 가보시죠. 출발. 자, 17번 문제 읽어볼게요. 자, 두 이차 함수가 보이시나요? 자, 이차 함수 두 식이 있는데, 자, 그래프의 꼭지점들을 각각 A, B라고 했습니다. 일단 지금 그림 올려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 C, 그 다음에 그때 사각형 OACB의 넓이가 7 나왔을 때 양수 A값 물어봤으니까 선생님이 차근차근 정리해서 써보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식부터 보니까요. fx가 어떤 식인가요? fx는 ax의 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5a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에 gx는요. 또 어떤 식인가요? 자, gx도 표현해보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ax인데 선생님이 그림을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넓이가 7 나와 있으니까 그죠? 잘 보면 알겠지만 요 변이 뭐야? 밑변. 그제? 그 다음에 꼭지점에는 그죠? 이렇게 해서 넓이 하나 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넓이죠. 자, 노란색 요 넓이 구해서 자, 두 삼각형 넓이 합이 얼마다? 7이다. 그걸 이용해서 A 값 구하는 거니까 뭐 어렵지 않은 문제 되겠습니다. 차근차근 좌표화 시켜볼게요. 이렇게 쓰는 게 좌표화라 불러요. X0 대입하면 Y 절편 나오죠? 얼마? 얘는 0,5a 플러스 1이다. 이렇게 구해보시고요. 완전 제곱시켜야만 꼭지점을 알 수 있겠죠? 자, 완전 제곱식 해보겠습니다. 이 둘만 가지고 빼오는 거예요. 자, x제곱 마이너스 4ax, 그러니까 a 빼놨으니까 4x, 4 마이너스 4 플러스 5a 플러스 1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요게 바로 완전 제곱식이에요. 그래서 x 마이너스의 완전 제곱식이고 마이너스 4a 더해서 a 플러스 1이다. 자, 그러면은 꼭지점 좌표를 나타내 보시면 2, a 플러스 1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gx 알아볼게 또. 자, 마이너스 묶어보니까요. 자, 식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항상 이 자리는 이거의 절반의 제곱이야. 절반 a죠. 제곱하면 a 제곱이고 없던 값이라서 다시 또 빼야 됩니다. 자, 아시겠지만 이렇게 완전 제곱식 정리해 보시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얘는 플러스로 바뀌면서 a 제곱 되겠죠. 자, 꼭지점이 마이너스 a, a 제곱이야.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a, a 제곱이다. 그럼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이 넓이 구할 건데 자, 어떻게 하죠? 얘가 밑변 되겠죠? 그 밑변의 길이가 바로 5a 플러스 1입니다. 5a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높이예요. 높이인데 옆을 그대로 갔으니 높이. 자, x좌표 되는 거죠. 자, 0에서 마이너스 a 빼면 되는 거야. 알겠죠? 여기 알겠지만 x좌표 0이고요. 마이너스 a이기 때문에 0인 값에서 마이너스 a를 빼게 되면 오른쪽에서 왼쪽 빼면 이 길이가 나옵니다. 바로 a라는 거 알 수 있죠. a 값은 양수고요. 자, 두 번째 또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높이 알 수 있겠죠. 이 높이는 x좌표 바로 얼마야? 2가 되겠지. 이렇게 해서 높이 좌표 x좌표 표현해 보시고요. 자, 두 넓이 합을 구해 보겠습니다. 자, 삼각형 넓이 알아볼게요. 자, 2분의 1 곱하기 밑변 길이 자, 얼마? 5a 플러스 1 높이가 a죠. 그 다음에 오른쪽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높이가 5a 플러스 1 되겠고 그 다음에 높이는 2가 되겠지. 이렇게 해서 넓이 두 넓이 합친 게 얼마다? 7이다. 그런 내용 통해서 a 값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a 값 정리해 볼게요. 자, 정리를 해보면 자, 어떻다 전개해보자. 두 배 해볼게요. 자, 전개하면 되겠죠? 자, 5a조 플러스 a가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배 했으니까 얘만 전개해볼게요. 얘는 10a 플러스 2가 되고 자, 두 배 했으니까 얘는 14가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은 5a 제곱 더하기 11a 넘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자, 인수분해만 잘하면 되겠죠. 자, 11a 나와주려면 어떻게 할까요? 자, 얘는 3이 되고 4가 되겠지. 그래서 자,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A값 구할 수가 있습니다. A값 한 개는 0 되는 A값은 5분의 4가 되고 또 하나 A값은 0 되는 A값은 마이너스 3인데 문제에서 A값이 양수를 했기 때문에 플러스는 5분의 4가 되겠죠. 이렇게 좌표화시켜서 자, 가볍게 넓이 구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고요. 정답 몇 번? 5번. 5분의 4, 5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뭐 좌표화 이렇게 쓰는 거 좌표라 불러요. 좌표화만 시킨 다음에 넓이 구하는 방법만 연습한다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가볼게요. 출발. 자, 그림과 같이 자, 이런 값을 일단 나타내 보고 선생님이 하나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요 길이가요, 루트이고요. 요 길이도 루트이라고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요 각이 몇 도? 90도. 이 도형 이름 뭐죠? 직각 이등변. 그러면 이게 몇 도? 그렇죠. 45도인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주어진 거 읽어볼게요. 자, 이게 무슨 점? 무게중심. 이 이름 뭐야? 이등변이죠. 그러면은 이등변은 정 가운데 선 쭉 내렸을 때 요 선을 뭐라 그래? 얘를 중점이라 부르고 중선인데 그 중선, 그 라인에 무게중심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A라는 점을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은 A랑 T랑 딱 이렇게 일치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말 써 있어. 요 길이가 얼마다? 2루트이라 주어졌고요. 요 길이도 2루트이라 되어 있고 마찬가지 얘도 몇 도? 90도. 그 다음에 자 어때? 요 선하고 둘이 뭐하다? 또 평행하다. 너무 친절하게 다 주어졌네요. 그래서 고대로 내리니까 아마 이게 겹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치? 무슨 얘기야? 요 각도 똑같이 45도다. 이해할 수 있죠. 자, 왜냐면 여기 중심이라 쭉 내리면 여기 2등분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뭘 구할 거냐면은 요런 길이 노란 선에 요 길이만 다 더해서 우리가 둘레 하나하나씩 구하면 되는 거죠. 근데 양쪽 똑같으니까 2배 하면 되겠고 밑에 있는 길이 따로 더하면 되는데 자, 2루트이고 2루트이니까요. 먼저 이 알아볼게. 얘도 45도 맞죠? 그래서 직가등변 1대 1대 루트 해도 괜찮고 아니면 피타 해도 괜찮고요. 요 길이 값은 4인 갈 수 있겠죠. 자, 이 길이만 구한다 2배 하면 되겠지. 그러면 자, 우리가 이 중심은 무게 중심이니까 몇 대 몇? 2대 1 아시죠? 먼저 요 길이 구할 텐데요. 루트이라 했으니까 45도라서 1대 1대 루트이야. 요 길이가 1이고 요 길이도 1입니다. 그죠? 근데 2대 1 되기 때문에 요만큼만 길이 구한다고 하면은 요 길이는 3분의 1이야. 그죠? 3등분 해갖고 3분의 1이 요 길입니다. 요 45도기 때문에 얘도 똑같아요. 요 길이도 3분의 1 돼야 되겠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요 길이 얼마 되겠어? 피타일 경우에 또는 1대 1대 루트 2니까 요 길이는 3분의 루트 2가 되겠죠. 자, 그렇다고 하면 다 구했어. 이제 보니까 요 길이가 얼마다? 1에 1. 얘도 1이죠. 자, 그러면 거기에서 요 길이가 3분의 1이야. 왜? 45도라서 얘도 같은 길이죠. 3분의 1, 얘도 3분의 1. 자, 전체 길이 1이니까 거기에서 3분의 1 빼버리면 요 길이가 3분의 2가 되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쪽에 표시한다면은 요 길이가 3분의 2다 이거야. 요 길이 3분의 2. 자, 그럼 다 구했네요. 얘만 알면 되겠지. 자, 이 전체 길이가 2루트인데 거기에서 요 빨간 선의 길이 바로 요 길이만 빼면 되겠지. 자, 요 길이가 3분의 루트 2니까요. 자, 얼마에서? 2루트 2에서 3분의 루트 2를 뺀다고 하면 3분의 5루트입니다. 바로 요 길이가 3분의 5루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다 구했으니까 이제 다 더하면 되겠지. 요 길이가 얼마예요? 루트 2죠. 그다음 요 길이는요. 얼마예요? 3분의 2. 자, 1에서 3분의 1 뺐으니까 3분의 2. 자, 요 길이는 자, 요 길이 3분의 5 루트 2. 얘는 양 사이드에 두 개가 나와 있으니까 곱하기 2배 하시고 4는 따로 더하면 되겠죠. 이해할 수 있겠지? 자, 얘들은 동류항이라서 묶어볼까요? 3분의 8 루트 2, 3분의 2 곱하기 2 플러스 4가 됩니다. 자, 분배해 보시면은 3분의 16에 루트 2가 되겠고요. 자, 3분의 얼마예요? 4가 되겠죠? 그래서 3분의 4 더하기 4가 됩니다. 아시겠지만 3분의 16 더하기 16 루트 2라고 하는 이런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니까 몇 번 답인가요?
3분의 16, 16 답은 1번이네요. 그죠? 이렇게 체크해 보시고 어렵지 않았으니까 다시 한번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보시죠. 출발. 자, 19번 문제 가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반비례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 값은 양수입니다. 그죠? 그런 그래프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정비례 관계에 1차 식이 2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나는 점을 PRQ다라고 표시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만나는 점에 대해서 힌트가 뭐냐면, 요런 점도 연결했을 때 만들어지는 삼각형 넓이가 2분의 3이라고 했을 때, 점 Q의 X좌표는 점 P의 X좌표의 2배다. 그런 말 써있죠. 자, 문제 읽어보시면서 선생님이 그림 올려서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차근차근 하는데 이런 그래프 문제는 좌표화 시키는 게 제일 포인트예요. 뭘 시키라고요? 좌표화. 알겠죠? 좌표를 쓰란 얘기예요. 선생님 말은. 자, 문제 읽어보니까 써있어. 이 P란 점은 그대로 쭉 내린 게 바로 R이죠. 그러면은 X좌표를 선생님이 P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 써있어요. X좌표가 몇 배다? 2배다. 그러면은 얼마? 얘를 2P로 하면 되겠죠? 그대로 쭉 내리면 X좌표 2배니까요. 이해할 수 있죠. C에다가 대입만 하면 좌표화 시키는 거 어렵지 않아요. 자, P를 대입해 보세요. 얼마지? 얘는 R좌표가 P, NP가 되겠고 Q좌표는 2P, 2NP가 되겠죠. 이렇게 좌표화 시키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 또 여기 P 점 표시해 볼게요. 자, P 그대로 올려보시면 여기 들어있는 점이기 때문에 NP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힌트가 이 넓이였죠. 넓이 얼마? 2분의 3이다. 그거 가지고 풀어보겠습니다. 얘랑 얘랑 지금 어때? 평행하죠? 쭉 내린 거라서. 그러면은 요 길이가 밑변 되겠고 높이는 바로 얘가 되겠죠? 바로 요 길이가 높이가 되는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자, 요 길이 얼마예요? MP에서 MP 빼는 거죠. 그래서 MP에서 MP를 빼주시고요. 높이는 2P에서 P를 빼니까 요 길이가 바로 P가 되겠지. 이렇게 해서 넓이 2분의 3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맞네요. 그래서 2분의 3인 거 넓이 나타내 보시면서 풀어볼게요. 자, 넓이는 2분의 3이라는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이기 때문에 MP-MP 곱하기 자, P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2 먼저 약분해 보시고요. 자, 3은 자, 분배해 보니까 MP의 제곱 마이너스 MP 제곱이다. 이와 같은 하나의 식이 만들어졌어요. 자, 식이 또 있다는 거 잘 주목해야 됩니다. 그죠? 반비례 함수. 이런 점들은 여기만 대입하면 안 되고 여기다가도 대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점은 같은 점이기 때문에 대입할 수 있죠. 자, P, 가 되겠고 대입을 하면 P분의 A가 돼서 이 둘 Y값은 같은 값이죠. 마찬가지 여기 Q라는 점도 이 점을 여기다 대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Y값 대입하시면 2NP가 되겠고요. X값을 대입을 하면 2P분의 A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 둘을 갖다 했을 때, 그죠? 이 P를 1로 곱해볼게요. 같은 거니까. 그럼 뭐가 나오나요? A는, 갖다 할 경우에 A는 MP 제곱이 나오게 되죠. 요 식에서 같을 경우에. 아, 이게 바로 A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마찬가지 얘도 갖다 할 경우에 A는 4NP의 제곱이 되겠죠. 얘만 필요하기 때문에 4로 나눠버리면 4분의 A 값이 NP 제곱이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값을 뺐을 때 3이라는 거죠. 그러면 4분의 3A가 3이라 놓고 A 값 구하면 4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린 그래서 자, 선택지에는 답이 몇 번? 4번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좌표화 시킨 다음에 시키는 대로 풀면 되고 식이 2개 나올 때는 둘 다 대입해서 좌표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좌표이기 때문에 갖다 놓고 풀면은 식이 많이 만들어지니까 그런 식에서 답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출발! 자, 20번 문제 가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중심이 원점이고요. 그 다음에 중심과 크기가 120도가 되는 부채꼴 OAB가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도가 30도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호 AB에, 그죠? 호 AB 위에 이렇게 C하고 D가 있는데, 자, 이렇게 OC, 그 다음에 AD 연결해서 만나는 점, 얘랑 만나는 점을 E라고 불렀고요. 자, 그 다음에 OD에, 그죠? OD죠. 수직 이등분선. 문제를 잘 보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수직 이등분선이에요.
자, 그래서 선분 OB가 만나는 점 F에 대해서 자, BF의 길이가 나와 있고요. 그러면서 삼각형 넓이 물어봤는데 넓이 구할 때 공식 아시죠? 자, 양변의 길이가 나와 있고 각도가 나와 있으면은 넓이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곱하기 양변의 길이 사인 사익각을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 배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바로 이어서 그림으로 가서 이제 풀어볼게요.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바로 뭐죠? 요 삼각형이죠. 그러면은 길이가 있어야겠고요. 자, 문제 보면 알겠지만 얘가 90도라서 얘는 몇 도? 60도가 되겠죠. 얘는 120도 되겠네. 하여튼 각은 나와 있으니까 양변의 길이만 요 길이랑 얘만 알면 됩니다. 요 길이는 바로 뭐야? 반지름이고요. 수직이 등분이라서 요 길이는 같은 길이죠. 그러면은 전체 반지름 길이가 R로 표시해 놓고 요 길이는 절반 2분의 R이겠죠. 자, 요 길이는 반지름 R에서 1 빼야 되기 때문에 R-3분의 1 루트 3이 되겠고요. 자, 이 길이하고 이 길이의 관계는 몇 대 몇이죠? 2대 루트 3이죠. 알죠? 2대 1대 루트 3. 그 관계식으로 구하면 되겠어요. 자, 비례식 2대 루트 3이에요. 자, 그게 바로 R-3분의 2 루트 3 이것 대 자, 2분의 R의 비율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내항 곱하기 외항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반지름 알 수가 있어요. 자, 루트 3 R 곱하기 빼기 곱한다면은 2만 남을 거고 그 다음에 곱했을 때 R 되겠죠. 자, 그러면은 넘겨서 정리해보면 이렇게 R 구할 수 있고 2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 반지름 길이 값은 루트 3 마이너스 1분의 2가 되고 얘를 유리화 시켰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그래서 반지름 길이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반지름 구했고요. 그게 바로 요 길이죠. 우리가 이 넓이 구할 거니까 그죠? 이 넓이 구할 거니까 한 변의 길이 이미 구한 거예요. 이 얼마다? 루트 3 플러스 1이다. 됐죠? 그런데 각도를 좀 더 알아볼게요. 자, 이것도 반지름 같은 길이죠. 그죠? 여기랑 요 길이가 같은 길이야. 부채꼴이기 때문에. 그럼 이게 뭐야? 이등변이야, 이등변. 그지? 그러면은 얘가 몇 도에 지금? 얘가 지금 120이죠. 얘가 90이죠. 그러면 어떻게 나머지 45도가 됩니다. 여기도 몇 도? 45도. 이런 것들 다 표시해놔야 문제 풀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길을 구해야 되는데 이 길을 구하려면은 이거 써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써먹냐고요? 잘 모를 때, 이 길을 모를 때는 무조건 만들어. 뭘 만들어? 삼각비를 만들어요. 알겠지? 이 길이 값을 L로 나타내주면 끝난 거야. 자, 60도라서 이 길이 나타낼 수 있죠. 자, 2분의 L 되겠고요. 알죠? 2대 1대이기 때문에 절반 돼야 되고 요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 2분의 루트 3L입니다. 2대 1대 루트 3이야. 60, 90, 30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45도라서 여기도 45도가 됩니다. 아시겠지만 요 길이랑 얘랑 같은 길이에요. 요 길이요. 왜? 45도니까. 그래서 2분의 루트 3L 되겠죠. 결과적으로 이 값하고 얘랑 더했을 때가 반지름 길이가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2분의 L 플러스 2분의 루트 3L의 값이 반지름 얼마다? 루트 3 플러스 1과 같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배 해볼까요? 그러면은 얼마? L로 묶었을 경우에 루트 3 플러스 1 되면서 두 배 하게 되면 루트 3 플러스 1 되겠고 약분이 되네요. 요 길이가 2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끝났죠. 이제 우리가 이 넓이 구하면 되는 건데 우리가 어떤 길이? 요 길이 바로 반지름 길이 이미 구해놨고요. 요 길이 나왔고 각도 나왔으니까 넓이 구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마무리해 볼게요. 자, 방금 나온 반지름 나타내 볼게. 자, 요 길이가 반지름인데 얼마냐면은 루트 3 플러스 1이고 얘는 60도가 되겠고 요 길이가 바로 2 이렇게 나온 거 보이시죠? 넓이 구해볼게요. 자, D25는 2분의 1 곱하기 루트 3 플러스 1 곱하기 요 길이가 2가 되겠고요. 자, 이렇게 표시하고요. 사인 사익각 사인 몇 도? 60도가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약분해 보시고요. 자, 루트 3 플러스 1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자, 2분의 3 더하기 루트 3이란 넓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에서 나온 힌트 잘 적용하시고 도형의 성질 이용하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연습하세요. 다음 문제 출발. 자, 21번 문제 읽어볼게요. 자, 이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의 내심 I가 보이시나요? 내심도 알죠? 그러면 자, 선분 BC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평행한 직선이 자, 두 선분 A, B, C 만나는 점을 각각 D라 불렀고 그 다음에 요 길이 나와 있어. 얼마? 3. 그래서 이 네 점원의 반지름 길이가 1, 2라는 걸 이용해서 삼각 넓이가 ABC가 5루트라 했을 때 보기에서 알맞는 답을 찾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림 올려서 보기랑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읽어보니까 뭐가 나와 있냐면은 요 길이가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이 길이가 얼마 나와 있으냐면은 3. 그렇죠? 요 길이가 3이라 불렀고요. 그 다음에 접하죠. 접할 땐 직각 아시죠? 네, 그래서 반지름 1 나왔기 때문에 우리 요 길이 알 수가 있습니다. 2루트 2. 얘도 접하기 때문에 얘랑 얘는 같은 길이 아시죠? 이렇게 원 바깥에 한 점에서 두 선분 접선을 표현하게 되면 이 둘은 수직으로 그죠? 합동되기 때문에 요 길이 어때? 서로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접하는 접점 요 길이도 얼마가 돼야 돼? 요 길이도 똑같이 2루트 2가 돼야 되겠죠. 이런 힌트 가지고 이 보기 문제 하나씩 찾는 거야. 선생님이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이 둘이 뭐하다? 평행하다라고 써 있습니다. 사실 이거 다 풀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 그죠? 자, 일단 자, BID죠. 자, BID 어디야? 바로 요 각이 얘가 내심이라서 내심은 뭔지 알죠? 각을 이렇게 반 자른단 말이야. 기억나시죠? 각을 정확히 반 자르는 게 내심. 왜냐면 이게 각이 반 잘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래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각이 반 잘립니다. 자, 그런데 둘이 어때? 평행하잖아요. 이 각이랑 얘는 어떤 각이죠? 그죠? 억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딱 보이는 게 있어요. 바로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다는 거 확인되시죠? 왜냐하면 이등변이잖아. 그죠? 각이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 길이하고 얘랑 같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일부러 또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선생님이. 알겠지만 서로 어때? 지금 얘도 평행하죠, 이렇게. 자, 평행하기 때문에 요 각이랑 요 각은 같은 각인데 내심과 연결하게 되면 이 각이 일치해요. 알겠지만 이 각이랑 얘가 같은 각이니까 얘도 뭐야? 그쵸?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요 길이도 어때? 같다는 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길이 같다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접어 올려도 괜찮은 거지. 이런 식으로 얘를 접어 올려도 상관없는 거죠. 그죠? 딱 접어 올리는 거. 하여튼 이런 거 물어보고 있는 거야, 이 문제가. 첫 번째 기억부터 가볼게요. 자, BID 어떤 각이야? BID, 요 각이죠. 그 다음에 IBD, 그죠? IBD, 맞죠? 그래서 해보니까 기억 맞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제 또 물어본 게 뭐냐면 삼각형 ADE 둘레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둘레냐면은 바로 이렇게 되는 파란 삼각형 이거의 둘레가 되는데 자, 둘레라고 하는 건 이 둘레는 얘가 얘랑 같은 거니까 펴버리면 한마디로 이 삼각형의 둘레는 요 길이하고 얘와 같은 거죠. 얘가 얘랑 같은 길이잖아. 그지? 그래서 니은 다시 써볼게요. 자, ADE의 둘레는 뭐와 같다고요? 바로 이거의 둘레는 얘를 옮기고 옮겨버리면 양변의 길이 합과 같죠? AB하고 AC와 같습니다. 그지? 그래서 AB 더하기 AC와 같다는 거. 여러분들 아마 중학교 2학년 때 이거 배웠을 거야. 그지?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알아볼게요. 자, 우리가 이 방법으로 자, 넓이 공식 다 나왔으니까 넓이가 나왔다는 거는 이거 쓰라고 준 거예요, 사실은. 그지? 그래서 넓이를 통해서 선생님이 저도 써볼게요. 자, 문제 주어진 게 뭐냐면 삼각형 ABC라는 넓이가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이걸 가지고 선생님 다시 써보겠습니다.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1이죠. 반지름 1. 그 다음에 둘레와 같다. 그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 우리가. 자, 보시면 알겠지만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란 값은 2배 했더니 10루트 2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둘레가 전체 둘레가 10루트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아시겠지만 이 둘의 합이 그죠? 얼마다? 둘레 물어보고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 요것만 더 알면 되겠네요. 그지 우리가? 그래서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내심 성질에서 이것도 아시면 참 좋잖아요. 이거 접하는 거 아시죠? 이 길이 다 같은 거 아실 거야. 이걸 또 다 더한 게 뭐야? 바로 둘레가 되겠지.
자, 보시면 알겠지만, 자, 여기를 얼마인지 몰라서 내가 L 그럴게요. 얘도 마찬가지. 여기 접하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까지가 L이고요. 요 길을 내가 M이라 할게, M. 그죠? 얘 마찬가지. M으로 표시하고, 얘는 얼마? 접한 데까지. 자, 요 길이가 얼마? 아까 전에 했어. 그지? 2루트이죠. 여기 M이고요. 여기가 M이고, M이고, 접점까지예요. 2루트입니다. 한마디로 이걸 다 더한 게 뭐야? 둘레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얘랑 같은 거야, 지금. 그죠? 이 둘레라고 하는 것은 얘 2배 하면은 다 하나씩 다 들어있으니까요. 자, 2루트 2 더하기, 그 다음에 L 더하기 M.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같은 거죠. 그래서 얘는 10루트 2가 되겠고, 얘는 얼마야? 4루트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2에 L 더하기 M이 됩니다. 자, 넘어가 봤더니 얼마가 되죠? 6루트 2가 되겠지? 그래서 6루트 2가 바로 2배의 L 더하기 M이 되는데요. 그죠? 여기에서 L 플러스 M을 구해봤더니 L 플러스 M은 1을 약분해봤더니 3루트 2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L 플러스 M이 바로 뭐야? 요 길이죠. 이게 바로 L 플러스 M인데 그 길이가 바로 3루트 2가 되겠고 그 길이가 바로 BC와 같은 길이죠. 그러면 아까 전에 이 둘레라고 하는 것은 얘랑 더하는 거잖아. 그지? 그런데 이거 세 개의 합이 얼마였어요? 10루트였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 BC라는 가운데 이 길이가 방금 3루트가 나왔기 때문에 3루트를 빼버리면 얘만 남겠죠.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루트를 빼버리면은 7루트 2 바로 둘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1은 얘도 참이 되겠네요. 자, 선생님이 여기에서 강조할 게 뭐냐면 공식 2개를 외우란 얘기야. 자, 일단 넓이 공식은 그죠? 반지름 둘레가 되는데 그 둘레는 또 이렇게 요것도 합과 같단 말이야. 이거 2개 알고 있어야만 이 문제 풀 수가 있습니다. 이 둘레는 양변의 길이 합과 같은 거고요. 넓이를 통해서 우리가 전체 둘레 알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다 더한 거 일치하니까 그걸로 우리가 BC를 구할 수가 있고 BC만 빼버리면 둘레에서 우리가 요 둘레 알 수 있다는 얘기지. 요거는 여러분들 한 번만 더 생각한다면 어렵지 않은 문제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잘 풀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은 뭐야? 요 길이 물어보고 있어요. 어떤 길이? 요 길이죠. 근데 아시겠지만 이 선부는 어때? 얘랑 평행하니까 얘는 닮은 꼴이죠. 그지? 같은 각이잖아. 동의각. 그지? 그래서 닮은 꼴이야. 닮은 꼴이기 때문에 닮은 꼴의 관계로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디귿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자, 삼각형 누구? ADE하고요. 그지? 얘하고 삼각형 누가 닮았어요? 삼각형 누구? ABC하고 닮았어. 자, 근데 이 둘이 몇 대 몇이냐면은 둘레를 볼게요. 이거의 둘레 이미 구해서 방금 니은에서 삼각형 ABC의 둘레를 보니까요. 자, 어떻게 구하죠? 아까 전에 이게 둘레는 방금 얼마 나왔었어? 자, 방금 뺐을 때 얘가 나왔었어. 7루트 2. 그 다음에 전체 둘레는 아까 얼마였지? 이게 바로 전체 둘레죠. 바로 10루트입니다. 그래서 몇 대 몇이야? 닮은 비가 7대 1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 길이비도 몇 대 몇이야? 7대 10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방금 전에 우리가 BC라는 길이 아까 구했지. BC라는 길이 얼마나 나왔냐면은 3루트가 나왔단 말이야. 그죠? 전체 길이에 대해서 몇 배 하면 되겠어? 같은 비례식이야. 길이비니까 같은 7대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루트에다가 얼마 곱하냐면은 10분의 7을 곱하면 되는 거지. 7대 10이니까. 그래서 곱했을 때 나오는 정답은 3분의 21 루트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답은 틀렸어요. 이해할 수 있겠지? 자, 이런 식으로 비례식 관계를 통해서 또 길이 알 수 있으니까 한번 다시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둘레 내신 공식 이미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지만 공식 가물가물해서 기억 안 났을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려운 거 아니니까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단답형으로 가볼게요. 답표시 안 했죠? 자, 기억과 니은 정답이기 때문에 정답 몇 번? 답은 2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문제 가볼게요. 출발. 자, 이제 단답형 문제 가볼게요. 자, 이 문제는 한근이 뭐야? 근 X가 되겠죠. 자, 근 나왔다는 거 뭐야? 방정식은 대입했을 때 0 되는 게 방정식 근이죠. 자, 3을 대입했을 때 0대란 얘기예요. 그때 A 값 물어봤습니다. X 값에다가 3을 대입을 하면은 3의 제곱 되겠고 2A 곱하기 X 값에다가 3을 대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해 봤을 때
0 되게 할 수 있는 a 값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9-6a 플러스 5a가 되면서 a 값은 넘어가면 9가 이렇게 구하시오 9 썼네요. 하여튼 잘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문제 23번 가볼까요? 출발. 자, 이 문제도 연립방정식이니까 연립해서 풀어볼까요? 자, x-y는 4다. 그 다음에 2x 플러스 y는 11개다. 이거 푸는 거 알죠? 이 푸는 방법을 가감법이라 불러요. 가감법. 더할까 뺄감. 그러니까 빼거나 더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을 더했을 경우에 문자 중에서 하나 없애야 됩니다. 그러면 더해야겠죠. 자, x랑 2x 더하면은 얘는 3x가 되겠고 자, 죄송합니다. 얘는 15가 되겠고 x는 5가 되겠죠. 자, 5를 대입해 볼게요. 자, 5-y 값이 4기 때문에 y 값은 1이다. 그래서 x값 a값이 5다가 되겠고 y값 b는 1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a 플러스 b 값을 구해봤더니 6이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가보시죠. 출발. 자, 24번 문제 가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B가 몇 도? 72도. 그 다음에 C는 48도라고 하는 삼각형 ABC가 나와 있고요. 자, 직선 AB에 평행한, 그죠? 이렇게 점 D 잡았는데, 자, 이거하고 얘가 평행하다는 얘기지. 자, 평행하다 했으니까 이렇게 평행하다는 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각을 다 이렇게 줬어, 이렇게. 자, 선분 D하고 AC의 교점, F라 불렀고요. 그 다음에 요 각을 알고 싶은 거죠. 근데 평행할 때 이런 말 나올 때는 바로 뭐야? 동의각 또는 뭐야? 억각이죠. 이 각이랑 바로 요 각이랑 같다는 거예요. 그죠? 억각이니까요. 평행하기 때문에. 얘 각이 바로 52도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디 갈 수 있을까요? 자, 여기 지금 알겠지만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몇 도? 180이잖아요. 이렇게 두 개 나왔다는 것은 당연히 요각도 알 수 있다는 거야. 자, 다 더했을 때 180도가 되기 때문에 요거 120이니까 얘는 60도가 되겠죠. 자, x 물어봤습니다. 이거랑 더한 게 180이고 얘 평각이라서 직선이라서 180이잖아요. 자,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됩니다. 제목은 뭐야? 외곽 성질이라고 불러요. 요 둘 더한 게 이거죠. 180이기 때문에 180, 180. 그래서 얘랑 더한 게랑 같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얘랑 둘 더한 게 바로 x도가 되는 거죠. 둘 더했더니 112도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할 수 있겠죠? 네, 다음 문제 가볼게요. 출발. 자, 25번 볼게요.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차례대로 A, B라 불렀어요. 자, 주사위이기 때문에 A, B의 숫자는 1에서부터 6까지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A 플러스 B가 14 약수이기 때문에 A 더하기 B. 자, 14 약수 뭐 있어요? 1, 2, 7, 14가 있죠. 네, 그 중에서 A 더하기 B이기 때문에, 그죠? A랑 B랑 더하면 최소값이 바로 2부터 가는 거죠. 1, 1이 제일 작잖아요. 제일 큰 값은 자 6을 두 번 더해서 12까지. 주사위를 더했을 때 제일 작은 숫자가 2부터 합이 12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 1과 14는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2하고 7만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얘가 2 나올 경우의 수는 1, 1밖에 없어서 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A 더하기 B가 7 되는 경우는요. 아시죠? 1과 6, 그 다음에 2하고 5, 그 다음에 3과 4, 그 다음에 4하고 3, 5하고 2, 6과 1까지 해서 6개가 나올 수 있고 얘까지 포함시켜서 전체는 7개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출발. 자, 26번 읽어볼게요. 자, 세실수 ABC에 대해서 다음 자료의 중앙값을 6.5라 했고요. 평균은 6, 최빈값을 실화했을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 물어봤는데 모의고사 시험마다 이 문제는 꼭 나오니까 반드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선생님이 간단히 설명하고 문제 풀어볼게요. 자, 중앙값이 뭐죠? 이렇게 자료가 있으면은 그죠? 가운데 값을 중앙값이라 불러요. 크기랑 관계없이 가운데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값을 중앙값이라 부르고 자, 홀수기일 때는 정가운데 하면 되겠고 짝수기일 경우에는 이 둘에 대해서 평균 둘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값을
중앙값이라 불러요. 알겠죠? 그래서 짝수계일 때, 홀수계일 때 구분해서 답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평균은 뭔지 알죠? 평균은 다 더한 다음에 별량 개수로 나눠버리면 평균 되겠고요. 자, 최빈값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이 바로 최빈값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볼 텐데, 일단 여기 A, B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일단 얘는 쓰지 말고 이 주어진 거, 알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써볼게요. 써볼게요. 1, 4, 그 다음에 5, 6, 8, 9 이렇게 썼어요. 자, 근데 문제 읽어보니까 중앙값이 6.5란 말이야. 자, 다 해서 몇 개지? 다 해서 8개란 이거죠. 그럼 8개니까 이렇게 짝수계이기 때문에 이 둘의 평균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6.5가 나올 수 있도록 하란 얘기야. 근데 A, B가 누가 더 큰지 몰라. 그냥 이런 거는 내 마음대로 정하세요. 관계없어요. 이렇게 해서 B가 크다 놓고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가운데 여기에 A가 이렇게 와야 될 것 같아. 왜냐면 A 값이 만약에 1조 온다면은 자, 이 둘이 가운데 오겠죠. 그러면은 평균이 얼마야? 가운데 중앙값이 7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6.5가 돼야 되니까 그럼 A 값이 여기 있으면 안 되겠고 앞으로 와서 여기 있어야겠지. 그러면 얘 둘 더했을 때 6.5가 되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2분의 6 플러스 A가 되면서 억지로 얘가 될 수 있도록 A 값 정하시는 거예요. 자, 6.5 되라 했으니까 2배 해보면은 6 플러스 A 값이 13이 되기 때문에 A 값은 7인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7 구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구했으니까 B만 하면 되겠죠. 자, B라고 하는 것은 자, 평균이 6 그랬으니까 전체 합을 8로 나누었을 때 평균이죠. 이제 평균을 6이라 했을 경우에 자료 개수가 8개라서 다 더해 볼게요. 자, 1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A가 7 나왔지. 그 다음에 8 더하기 9 이렇게 B까지 합을 구해서 8 나눴을 때 평균은 6이다 이겁니다. 자, 6, 8이 48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10, 얘가 또 10. 그 다음에 이거는 얼마? 20. 그죠? 5하고 7, 8, 20이에요. 자, 10, 20 그러면 얼마? 헷갈리다. 10. 그 다음에 20. 그 다음에 40. 그죠? 됐어요. 이렇게 해서 B 구해봤더니 8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B 얼마다? 8. 8이면 이쯤 오면 되겠네. 자, B가 지금 8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 4, 5, 6, 7, 8, 8, 9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근데 그 중에서 최빈값은 많이 나타나는 값이니까 8이 2번 쓰였죠? 이게 바로 최빈값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빈값은 바로 8이다 이거야. 자, 다 구했죠? 그래서 우리가 A, B, C 합을 구해볼게요. 자, A 값은 아까 전에 7 구했고 B는 8 나왔었고 최빈값도 8이기 때문에 얘는 둘 더해주면은 23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한번 다시 기억해 보시면서 문제 푸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꼭 나오니까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가볼게요. 출발. 자,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가로의 길이가 150 보이시죠? 세로의 길이가 120짜리 이와 같이 생긴 직사각형에서 이만큼을 잘라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양 만들었는데 그 안에다가 뭐 할 거냐면은 이렇게 빈틈없이 이렇게 정사각형 타일들을 다 붙여줄 거예요. 근데 이 타일 개수가 어때야 되냐면 최소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개수가 최소가 되려면 이 변의 길이가 어때야 돼? 그쵸. 최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변 길이를 최대가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우리가 이 안에다 막 붙이는 타일 개수가 몇 개가 되는지 알아보는 문제가 되는데 이 문제는 선생님이 그림을 좀 확대해서 보여줄 텐데요. 길이 값으로 구하기 때문에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공통되는 수가 돼야 돼. 그게 바로 뭐죠? 제일 커야 되고 최대 공약수. 알겠죠? 그 내용 가지고 선생님이 설명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문제에서 요 길이가 120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가 150이에요. 자, 잘라낸 길이는 자, 요 값이 얼마지? 이렇게 했을 때 자, 요 길이가 60이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가 48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정사각형들을 타일 다 붙일 거냐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잘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좀 구분해서 구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선생님이 잘라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1번 영역, 2번 영역, 3번에다가 이렇게 정사각형 길이 구할 수 있도록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길이를 빼봤더니 120인데 48을 빼면 요 길이 얼마가 되죠? 요 길이가 72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150에서 60을 빼면
얘가 얼마? 그렇죠. 90 되겠죠. 그러면 정사각형이니까 정사각형은 이 길이 같은 길이니까 이쪽도 나눌 때 딱 떨어져야 되고 얘도 딱 떨어져야 돼. 바로 뭐죠? 딱 떨어진다는 것은 약수죠. 공약수입니다. 그래서 72하고 90의 제일 큰 공약수, 최대 공약수로 구하셔야 된다 이거야. 그래야 타일 개수가 최소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 9로 했을 때 98, 72, 10이니까요. 자, 2 한다고 하면은 얼마? 4가 되고 5가 돼서 최대 공약수 18 되겠죠. 여기를 꽉 메울 수 있는 최대 개수 했을 때 우리가 이 최소 개수 했을 때 한 변의 길이를 18로 했을 때 꽉 메울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개수는 최소가 되겠지. 그런 식으로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이 길이가 똑같이 72가 되겠고 이 얼마다 얘는 60이죠. 이번에는 2번 영역에다가 똑같이 또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72하고 60도 마찬가지. 자, 한 변의 길이를 크게 해서 최소의 개수로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최대 공약수 구해봐야 되겠지. 자, 그럼 얼마지? 요거 12를 바로 빼내면 6이 되고 얼마죠? 5가 되겠죠? 12가 되겠지. 그래서 요 길이는 12짜리, 그죠? 한 변의 길이가 12짜리 정사각형 했을 때 또 타일개수 최소가 됩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3번 영역 생각해 볼게요. 얘는 요 길이가 자 48이고요. 요 길이 90이죠. 그리고 마찬가지 48과 90을 가지고 풀어봤을 때 자, 68, 48 얘는 15가 되니까 최대공약수 6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요 한 변의 길이가 얼마짜리? 6짜리로 했을 때 자, 최소로 하면서 꽉 메울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이 도형은 다 같은 도형이야. 다르면 안 돼요.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6과 18 바로 12에 제일 작은 걸로 해야 되겠죠. 왜냐면 얘로 할 수 없잖아요. 그치? 얘로 하면 얘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다 만족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 중에 얘를 만족해야겠죠. 그래서 공통된 약수가 돼야 됩니다. 한마디로 6과 12하고 18의 최대 공약수 다 만족해야 되니까. 그래서 6, 2, 3 해서 얼마? 6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최대 공약수를 6으로 했을 때, 그죠? 그랬을 때 전체가 다 똑같은 도형 돼야 돼. 그러니까 알겠지만 여기에 똑같이 다 6으로 했을 때 다 이렇게 공통되게 다 메울 수 있어. 여기 도형들은 다 같은 도형들로 같은 도형 한 변의 길이 6짜리 타일로 다 도배해야 됩니다.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러면 그게 몇 개가 들어간지는 넓이로 할 수가 있죠. 자, 이 넓이 얼마인지 아시죠? 한 변의 길이가 6이라서 36이란 말이야. 그 전체 넓이를 36으로 나누게 되면 그죠? 그 개수가 나오겠죠. 자, 전체 넓이는 큰 넓이에서 작은 넓이 빼면 되겠지. 자, 그러면은 전체 큰 넓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체 큰 넓이는 120 곱하기 그죠? 150이에요. 자, 거기에서 얼마? 60 곱하기 48을 빼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 큰 넓이에서 이거 빼는 거니까 그 뺀 넓이, 그 넓이를 얼마로? 36으로 얘로 나누었을 때 최소의 개수가 타일이 깔리겠지. 그래서 36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거 빼지 마시고 약분해서 그냥 바로 자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약분할 수 있죠. 그래서 6, 6, 36 얼마? 얘는 20 이런 식으로. 자, 또 마찬가지 얘는 2로 약분하면 3이 남고 10이 되고요. 얘는 얼마? 50이 되겠죠. 곱하면 500이 되는 거예요. 500 마이너스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6, 6, 36 얼마? 10. 그다음 6, 8, 18, 80 되겠죠. 이렇게 해서 빼면 되겠지. 그 500에서 80 빼니까 몇 개? 그렇죠. 420개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최소의 타일 개수는 한 변의 길이 얼마짜리? 6짜리 타일로 도배했을 때 이렇게 420개 최소한의 개수로 채울 수 있습니다. 꽉 채우기 위해서는 다 공통되는 약수를 떠올려줘야 되는데 개수가 최소가 되려면 커야겠죠. 한 변의 길이를 최대를 잡아줘야 돼. 알겠죠? 기억하시면서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출발. 자, 28번 문제 가볼게요. 자, 이렇게 대소관계 되어 있는 두 소수가 있습니다. 소수 뭔지 알죠? 자기 자신과 약수가 1밖에 없는 수가 되겠지. 자, 근데 소수는 자연수이기 때문에 곱해도 자연수가 되겠죠. 얘도 자연수고요. 얘도 소수끼리 곱은 자연수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자연수가 얘를 만족하는 개수가 308개가 나올 수 있도록 P 플러스 Q 하루로 물어봤는데 자, 우리 이 공식 반드시 외워줘야 돼. 알겠죠? 정수라든가 자연수 개수 구하는 방법은 A, B가 정수 또는 자연수일 경우에 자, 개수 구하는 방법 이렇게 등호가 둘 다 포함되어 있죠. 그때는 뒤에서 앞에 걸 빼고 한 개 더 해주시고요. 자, 등호가 한쪽이 이렇게 있으면은 빼면 됩니다. 빼면.
알겠죠? 빼면 끝이야. 그 다음에 둘 다 없을 때는 빼고 나서 한 개 더 빼는 거예요. 공식이라 외워줘야 돼. 알겠지? 그러면 해볼게요. 얘는 어때? 2번에 해당되죠? 그래서 몇 개? 308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 둘을 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PQ의 제곱에서 P 제곱 Q를 빼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308이고요. PQ는 소수입니다. 얘를 묶었더니 PQ 묶었더니 Q-P가 되고요. Q가 더 큰 거죠. 얘 플러스고요. 그래서 이렇게 곱했을 때 얘가 된다는 거 잘 보시면 알겠지만 곱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바로 뭐죠? 소인수 분해가 되겠지. 얘를 소인수 분해하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2의 제곱에 7 곱하기 11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소수로 표현되는데 딱 보면 알겠죠? 눈에 딱 보여야 되는데 이게 소수 딱 보이시죠? 4 눈이 좀 밝아야 될 것 같아요. 좀 잘 눈이 시력이 좋으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어때요? 이게 P고요. 이게 7이야, 7. 그죠? 자, 딱 보면 알겠지? 얘가 7이고요. 얘가 11일 경우에 딱 맞아요. 그치? 빼면 4 맞잖아. 그치? 여기 딱 눈에 보여야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답이 이미 나왔어요. 자, P가 7이고 Q가 얼마지? 11. 그랬을 때 P 플러스 Q의 합은 18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풀면서 어떻게 푸는지 이런 내용들 좀 아시고 풀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출발. 자, 29번 문제 읽어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의 선분 AC 위에 점 D하고 직선 BD 위에 점 E에 대해서 이렇게 비례식 써 있어요. 1대 2대 4다. 자, 이따 보겠지만, 자, 여기에 D라는 길이가 1이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가 2고, 그 다음에 또 4 되어 있는데, 일단 그림 크게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점 D를 지나고, 그 다음에 점 D를 지나고, 이렇게 뭐 평행한 선이 있고요. 자, 길이 값을 줬는데, 삼각형 AFD의 넓이가 요 넓이죠. 3이라 했을 때, 우리 요 넓이를 물어봤는데, 이 넓이는 닮은 꼴하고 넓이비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문제를 구하기 쉬워요. 선생님이 설명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만약에 이 두 도형이 닮은 꼴이야. 닮았다고 하면은 자, 어떻게 하죠? 선분의 길이 제곱 다 배웠지. 그래서 닮은 꼴일 때는 넓이비가 이 길이비에 뭘 해준다? 넓이비라서 제곱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런데 닮은 꼴 아닐 때는 넓이비는 바로 밑변의 길이비와 같습니다. 자, 1번 넓이랑 2번 넓이비는 바로 밑변의 길이비와 같아요. 왜? 두 넓이 높이가 같죠? 이 높이 어찌 약분될 거 아니에요? 비례식 할 때 약분되기 때문에 밑변의 길이만 남아요. 그래서 이 닮은 꼴 아닐 때는 제곱하면 안 돼. 그냥 밑변의 길이비가 넓이비라는 거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선생님이 그림 옮겨서 선생님이 설명을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에 주어진 값들 써볼게요. 자, 어디가 몇 대 몇이었어? 자, 요 길이가 그죠? 너무 올라갔네. 내려볼게요. 자, 요 길이가 얼마? 1대. K라 쓸게. K. 1대. 그 다음에 어디가? 여기죠? 1대 2대 4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 길이가 4K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1대 2대 4다. 그런 표현 되겠고, 문제에서 요 길이 값을 1 주었고요. 요 길이 값을 2라고 주어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 넓이를 알고 싶은 게 목적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차근차근 가볼게요. 자, 일단 딱 보니까 얘는 어때? 문제 써 있어. 평행하다고 써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삼각형하고 큰 거는 닮은 꼴이죠. 평행하기 때문에. 몇 대 몇이야? 1대 5입니다. 그죠? 이게 몇 대 몇이라고요? 1대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몇 대면 1이니까 1대 5가 되려면 요 길이가 5라는 거 실제로 5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실제 길이 1이고요. 1대 5기 때문에 그죠? 1이면 5가 돼야 되겠지. 자, 그렇다면 이제 어딜 보냐면 여기를 볼게요. 왜? 문제에서 힌트를 얘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이 삼각형 넓이가 나왔어요. 얼마죠? 그 넓이가 3이다. 이렇게 줬어요. 삼각형 넓이 AFD를 3이라 줬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 평행하니까 닮은 꼴이죠. 자, 보시면 알겠지만 몇 대 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길이 실제 2고 5잖아요. 자, 2 주어진 거예요. 2대 5입니다. 그지? 몇 대 몇이라고요? 요 길이 B가 2대 5예요. 그 비례식 선생님이 2L, 그죠? 여기다가 5L 비례 상수해 갖고 이렇게 써볼게요. 2L, 5L. 요 길이 얼마가 당연히 얘는 3L 되겠죠? 그래서 2대 5기 때문에 2대 5. 그래서 2L, 3L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삼각형
AFD하고 그죠? 이 조그만 거하고 큰 거는 닮았으니까요. ABC 그죠? 닮은 꼴로 나타낼 수가 있죠. 자, 몇 대 몇? 2대 5입니다. 그래서 닮은 꼴들은 이렇게 제곱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4대 25가 되겠고요. 여기 넓이 3을 하신다면 내양 곱하기 외양에서 이 넓이 구할 수 있겠지. 삼각형 넓이 ABC 넓이는 얘랑 얘 곱하면 얼마 되겠어? 얘는 앞에 4가 붙어야 되고 얘랑 곱해서 75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삼각형 넓이 ABC라고 하는 거는 4분의 75가 됩니다. 바로 큰 넓이가 4분의 75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얘가 2대 3이기 때문에 얘도 똑같이 2대 3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 길이도 2대 3입니다. 자, 이걸 내가 왜 구했냐? 바로 요만큼만 넓이를 빼오려고 하는 거예요. 자, 알겠죠? 자, 이 두 넓이는 바로 2대 3이야. 그죠? 이 두 넓이, 이 빗금친 거랑 이 두 개는, 그죠? 이거 닮은 꼴 아니지? 닮은 꼴 아니기 때문에 밑별의 길이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자, 여기 파란색만 빗금쳐서 넓이를 빼온다고 하면 이 넓이의 전체 넓이 4분의 75 중에서 일부분이죠. 몇 분의 몇이냐면 5개 중에 3개 해당되는 거지. 그래서 5분의 3에 해당됩니다. 삼각형 넓이 5분의 C란 넓이에 대해서 이 넓이는 전체 5분의 3에 해당이 되는 거죠. 비례시켜도 괜찮고요, 여러분들. 하여튼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을 해볼게요. 이 넓이를. 그럼 4분의 75가 되니까 약분하면 얼마? 얘는 15가 되겠죠. 그래서 4분의 45라는 넓이가 바로 이 파란색 빗금친 넓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마찬가지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여기 이렇게. 자, 이 넓이, 이 빗금친 빨간색 넓이하고 이 파란 넓이 두 개 보이시죠? 얘도 1대 4란 말이야. 아, 그러면은 이 넓이가 지금 얼마였냐면은 4분의 45야. 이 파란색 빗금친 면적이 4분의 45예요. 이해할 수 있죠? 요거 면적이, 요 면적이 4분의 45인데 그거의 몇 배야? 얘는 4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 빨간색 면적은 몇 분의 몇이냐면은, 자, 이 빨간색 이 면적은 얘보다 4분의 1로 작아야 되겠지. 밑변의 길이비가 1대 4니까. 그러니까 이 넓이에 대해서 몇 분의 작아야 돼? 4분의 45에서 4분의 1. 4분의 1만큼 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 1대 4니까 얘 4배가 크잖아. 4배가 작아야 되겠지. 4배 작다는 거는 4로 나누면 되겠죠. 그 16분의 45가 이 넓이 되는 거지. 이해할 수 있겠지? 왜? 밑변의 길이비가 넓이비인데 1대 4니까 이 넓이기 때문에 얘는 이 넓이에 비해서 4분의 1로 작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표시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길이 다 구했습니다. 자, 선생님이 자, 넓이들 나온 것들 정리해 볼게요. 자, 이 빨간색 면적이 16분의 45고요. 파란색의 면적이 4분의 45야. 이 둘 합쳐버리면 이 큰 넓이 되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 둘을 합쳐볼게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합쳐보니까 자, 삼각형 DBC, 삼각형 DBC 더하기 DC이죠. 자, DC 넓이. 자, 4분의 45에서 16분의 45를 더해주면은 자, 4배 하면 되겠죠. 4배에서 정리해 주면 알겠지만 16분의 225가 됩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바로 이 큰 넓이가 바로 삼각형 누구? EBC. 그죠? 삼각형 EBC란 넓이가 16분의 25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EBC 넓이 구했단 말이야. 자, 이제 다시 볼게요, 선생님이. 자, 문제에서 자, 주어진 힌트 다시 보겠습니다. 자, 우린 지금 요 넓이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얘랑 어때? 지금 둘이 평행하단 말이야. 얘 어때? 닮은 꼴이죠. 그래서 몇 대 몇이냐면은 1대 4였단 말이야. 기억나시죠? 1대 4. 그러면은 자, 요 넓이 삼각형 EDG 이 넓이 대 삼각형 EBC는 몇 대 몇이에요? 바로 1대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1대 5인데 닮은 꼴이기 때문에 제곱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EBC라는 이 넓이에다가 얘를 대입을 해서 내양 곱하기 외양하면 되겠죠. 자,
25 곱하기 삼각형 EDG는 그죠? EBC라는 넓이 16분의 아까 16분의 225였어. 그지? 16분의 225 곱하기 얼마와 같다? 1과 같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아니면은 전체 큰 넓이 이건데 그 넓이에 25분의 1배. 그죠? 몇 배라고요? 25분의 1배 같은 건데 뭐 이해할 수 있으면 빨리 풀 수 있어 우리가. 하여튼 간에 선생님은 일단 혹시나 해서 이렇게 써볼게요.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약분하면 되겠지. 자, 정리해봤더니 삼각형 EGD는 자, 25를 어때? 나누면 되겠죠. 나눴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16분의 9다 이거야. 그지? 약분해서 5가 되고 얘는 45가 되고 이렇게 9가 되니까 16분의 9다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넓이죠. 이 넓이 구해봤더니 정답이 얼마라고요? 이 넓이 바로 16분의 9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이 둘을 더하라 했으니까 이렇게 더했더니 답은 25가 되겠죠. 이렇게 구하시면 정답이야. 자, 닮은 꼴. 이 문제도 계속 나왔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찾아야 하는 문제가 29번, 8번 꼭 나오잖아요. 닮은 꼴 문제, 넓이 문제는 여러분들 중학교에서 꼭 다루는 문제고 고등학교 와도 너무 중요한 거니까 절대 잊지 마시고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29번 풀어봤고요. 자, 이제 30번 킬러 문제 가볼까요? 출발. 자, 그러면 킬러 문제 30번 가볼게요. 자, 이 문제 끝으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이렇게 값이 나와 있는데요. 이따 선생님 그림을 통해서 확대시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길이값을 줬고요. 그다음에 삼각형 외접하는 원이 있고요. 자, 이런 말들 쭉 써 있는데, 자, 일단 뭐 이런 길이 잘 표시해 보면서, 자, 내가 알고 싶은 게 뭐야? 바로 요 길이죠. 그 값을 구해서 A, B 값 구하면 되는데, 선생님이 그림으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림 가보겠습니다. 자, 그림 올려보니까요. 자, 이런 말 써 있어요. 자, 그림을 좀 확대시켜 볼까요? 자, 문제에서 요 길이가 얼마? 그지? 요 길이 값을 2라 불렀고, 마찬가지 요 길이 값도 얼마다? 2라고 했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길이? 요 길이죠. 요 길이도 얼마? 2다 했으니까. 그리고 이게 원 밖에 있는 점에서 접할 때 선 그을 때 알죠? 같은 길이인 거 아시죠? 그래서 얘가 2이기 때문에 요 값도 2라는 거 아실 겁니다. 이렇게 길이값도 먼저 표시해 놓고 이제 풀어볼 텐데 일단 이런 말이 있어. 요 삼각형은 지금 뭐야? 바로 이등변 삼각형이죠? 네, 그걸 둘러싸는 원이란 말이야. 자, 오늘 상식인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삼각형에서 이렇게 이등변 되어 있을 때는 그죠? 무조건 가운데 쭉 내릴 경우에 어때? 수직으로 반 자르면서 중심을 지나겠지?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어? 당연히 지름된다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우린 그래서 자, 이거 이등변이라서 이렇게 연결했을 때 그죠? 어때? 중심이 이렇게 있을 거고 얘는 뭐야? 바로 그러면 지름되겠죠. 이렇게 표시한다고 하면 이 각이 직각이고 이 각도 직각이라는 사실 우리가 또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딱 보니까 삼각 비용하면 더 쉬울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각을 세타라고 이 각도 세타라고 해서 구해보겠습니다. 자, 이 호에 대해서 세타가 되기 때문에 이 호에 대해서 원주각 얘도 뭐야? 세타가 되겠죠. 여기도 이렇게 알고 있는 것들 다 표시해 놓고 풀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문제 뭐라 써 있냐면 얘가 뭐다? 그죠? 접선이에요. 접선이면 이게 직각인 거 아시죠? 그래서 이런 각들 자 90도에서 빼준다고 하면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런 것들 다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지?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고 직각이라서 요 두 선부가 항상 평행하다는 사실도 알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 뭐야? 도대체 바로 요 길이 구하는 거죠. A2 길이. 그러면은 2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삼각비로 알 수 있죠. 그래서 A2라는 길이를 우리가 삼각비로 나타내 주면 이게 뭐죠? 코사인 되겠지. 그래서 얘는 이 코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코사인 세타를 한 다음에 자 이것뿐 이거 해서 그죠? 2분의 2를 한 다음에 이렇게 와도 괜찮겠지만 연습을 많이 한 친구들은 아시죠? 한 번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길이 알고 싶은 게 목적이고 요 값을 이렇게 이 코사인 세타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얘만 구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얘를 구하기 위해서 뭔가 써볼 게 있어야 될 것 같아. 잘 보니까 이게 왜 나왔을까 고민해 봐야 돼요. 자, 이등변이죠. 자, 이등변은 항상 절반 자르고 시작하는 거야. 그건 기본이죠. 그래서 이렇게 잘랐을 경우에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얘가 지금 아시겠지만 얘가 이등변이잖아요. 당연히
얘도 이 두 개도 어때? 이게 다 공통변이고 같은 길이고 여기도 공통변이고 하기 때문에 직각이라서 이둘 합동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바로 세타가 되고 이 각은 또 얼마가 되냐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죠. 이런 것들 얘 직각 90도 접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표시한다면은 뭐가 보일 겁니다. 이렇게 뭐가 보이냐면요. 요 삼각형 이 빗금친 거, 이 빗금친 거 하고 바로 누구하고 얘랑 뭐야 닮은 꼴이죠. 그죠? 여기 세타 보이시나요? 세타 여기 마찬가지 그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기 때문에 바로 요 빨간 삼각형하고 요 빨간색 삼각형하고 그 다음에 요 파란색은 닮은 꼴이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닮은 꼴 이용해서 문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자, 우리 길이 표시해 볼 텐데 자, 요 길이 말해 볼게요. 요 길이 얼마죠? 이게 뭐야? 코사인 맞죠? 얘는 바로 이 코사인 세타라는 길입니다. 자, 우리 요래 H를 할게 선생님이 FH 그죠? FH 대 바로 DH 그죠? FH랑 이렇게 DH는 자 뭐랑 비교할까요? 세타랑 직각이니까 세타랑 직각 바로 얘를 비교할 수 있겠지. 바로 DC가 되겠고 DC랑 누구다? 바로 BC가 되겠지. 이렇게 해서 BC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BC만 우리가 요 길이 나와 있고 다 나왔기 때문에 여길 통해서 뭔가 값을 구할 수 있으면 요거 값을 알 수가 있어요. 알겠지? 일단 FH를 알아보겠습니다. FH 뭐라고? 이거 그죠? 얘 누구라고? 이 코사인 세타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이 코사인 세타 표시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DH 마찬가지 뭐야? 이거는 이 사인 되겠죠? 그죠? 그래서 DH 값은 이 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DC라는 길이 어떤 길이에요? 바로 요 길인데요. 요 길이랑 얘도 같은 길이야. 왜? 얘 이등변이라서 직각이니까 맞죠? 수직이 등분. 그래서 요 길이 값의 2배가 됩니다. 요 길이는 바로 방금 사인이었기 때문에 2배 해준다면 요 길이는 4사인 세타가 되겠죠. 요 길이가 2사인이고 2배 해서 그지? 그래서 DC라는 길이가 이렇게 4사인 세타가 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BC라는 길이가 얼마다? 2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제 이거 풀면 됩니다. 자, 약분해 볼게. 자, 코사인 세타 대 사인 세타가 되겠고 자, 이 사인 세타 대 얼마다? 1이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내양 곱하기 양 한다면 그죠? 이 값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곱해 보니까요. 이 사인 제곱 세타는 바로 코사인 세타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식을 만들 줄 알아야 되는데 요거는 상식이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모르면 안 돼요. 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의 합이 얼마다? 1.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거 알면은 이 문제 풀 때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자, 우리 그러면 어때? 한 종류 코사인 바꿀 수 있겠죠? 자, 제곱 공식 나와 있으니까 이 공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야.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 해갖고 여기에서 코사인 세타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 플러스 2가 되고 넘어갔을 때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자, 이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2가 되면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은 자, 정리 다 끝냈고 이제 자, 맞죠? 빼기 플러스겠고 빼기 다 이해되시죠? 여기에서 이제 코사인 세타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뭘로 구한다고요? 그지? 근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4분의 가 되겠고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16인데 여기에서 값을 구해보면 알겠지만 이건 지금 양수죠. 각이 예각이라서 이 값은 지금 플러스입니다. 그건 아시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7 그죠? 이거 마이너스인 거 여러분들 나중에 수원 가시면 이제 둔각일 때 삼각함수에서도 배울 거고 여기 고등학교 이 범위 1학년 범위 내에서는 요거는 예각이라서 양수인 거 그 기초니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양수 값이 나와야 되는 거야. 자, 문제에서는 얘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자, 요 길이 2배 하면 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방금 나온 값이 값이야. 그래서 4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7을 했을 경우에 이 값을 정리를 해보면 자, 정리를 해보면 얼마가 나오겠죠? 약분해서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7 이와 같은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바로 이 값이 2분의 a 더하기 b의 루트 17 그랬으니까요. a 값을 마이너스 1, b를 1 그래서 이렇게 제곱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2다라고 구하시면 되겠어요. 자, 어때요?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죠? 사실 딱 보면 되게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삼각함수, 삼각비가 충분히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문제 푸는데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제 마무리 정리하고 자 여러분들 자 시험 보는 고생 많았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편집 다 해서 정리해갖고 또 전체 강의 다 풀 강의해서 올 테니까 그때 잘 보시고요. 이제 중간고사를 만나봤으니까 또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간고사 때 공부하는 시간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그때 만나요. 안녕.